안녕하세요. 캡인베스트먼트 허정국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지고 있는 투자의 방향성에 대해서 조금 설득 내지는 소개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제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드려보려면 사실 주식 포트폴리오의 거의 절대적인 비중이 한국 주식에 들어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수강생분들도 계시고 의문을 가지셨던 분들도 계세요. 왜 어차피 기업 분석하는 건 똑같은데 성장이 훨씬 더 담보된 미국 시장에 투자하지 않고 왜 한국 시장에 붙들려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저도 당연히 방향성을 갖고 있었고 그때 설명을 드리는데 영상으로도 한번 남겨보면 좋을 것 같아서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 한국의 주식시장과 미국 주식시장을 비교를 해봤을 때 제가 느껴지는 비교점이 세 가지 정도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정말 가장 큰 이유, 마지막 한 가지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이야기를 좀 드려보려고 해요. 첫 번째로는요, 제가 기업할 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그 기업이 어떤 사업을 영위하고 그게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내가 상상할 수 있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저도 당연히 한국에 있는 여러 기업들의 모든 그 모든 그 밸류 체인에 대해서 제가 상상할 수 있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아무래도 제가 평생을 한국에서 살았기 때문에 어떤 기업을 보더라도 저 기업 하면서 그 기업의 이미지가 떠오르고 브랜드 컬러가 떠오르고 어떤 제품을 내가 어떻게 써봤지? 너무 많은 것들이 떠오르죠. 그러다 보니까 이 기업의 미래를 상상하는 것도 굉장히 편할 뿐더러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한국 기업이 굉장히 친숙하게 다가옵니다. 제가 재무제표 분석을 가르치는 강사이기는 하지만서도 마지막에 너무나 중요한 건 내가 이 기업의 사업을 하고 싶느냐거든요. 그 하고 싶느냐를 결정할 때 너무나 중요하게 역할하는 게 여러분들이 이 기업에 대해서 하실 수 있는 상상이에요. 그 상상이 안 되면 이게 확신을 갖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 의미에서 한국 기업들은 제가 떠올렸을 때 너무나 쉽게 상상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근데 미국 기업들은 물론 저희가 뭐 아마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등등 저도 지금 쓰고 있는 그런 기업들을 제품과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상상이 또 가능하겠지만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미국에 상장된 기업들이 3만 개가 넘거든요. 3만 개 기업들을 제가 분석하는 과정에서 정말 너무 유명한 기업들 말고 다른 조금 이제 중소형지 기업들을 찾을 때 제가 이렇게 상상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정말 처음 본 기업들도 너무너무 많고 그 기업의 뭐 사업 보고서 IR 자료를 찾아서 들어가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해서 뭐 그 산업에 대해서 리서치는 해볼 수 있겠지만 그 끝에 제가 그 기업이 내 인생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라고 하면 이게 쉽게 상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마지막에 기업에 대한 확신을 줄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에서 아무래도 한국 기업들이 저한테는 절대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저한테는 조금 더 유리한 경향이 있다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요거는 제가 그냥 차트를 하나 열어볼게요. 여러분들 보통 S&P 500의 기업들을 보통 당연히 먼저 접근을 하실 거예요. 미국 시장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그랬을 때 두 번째 이유의 결론만 말씀을 드리면 미국 시장이 평균적으로 한국에 비해서 비쌉니다. 밸류에이션이. 제가 강의 때 항상 강조하는 이야기지만 기업은 좋으냐보다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한 게 싸야 되거든요. 자기의 가치보다. 그래야 주식시장에서는 성공을 하시는데 랜덤하게 어떤 기업을 하나 골랐을 때 한국 시장에서 골랐을 때 그 기업이 쌀 확률이 미국 시장에서 골랐을 때 쌀 확률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그 이유를 제가 보여드릴게요. 미국 시장의 평균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두 가지 지수가 우리 S&P 500 지수가 있고 나스닥 이제 지수가 있죠. 그걸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보통 밸류에이션을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실제로 퍼를 개인적으로 많이 쓰지는 않지만 가장 직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PER, 퍼라고 하는 배수를 많이 쓰잖아요. 제가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거 보시면은 S&P 500 기업들의 평균 PER 지수예요. 이렇게 보시면은 한 2000년대 이후부터 한번 보시겠어요? 퍼가요, 지금 최근에 25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리고 과거 수치들을 이제 보면은 평균이 한 16 정도 되는데 그건 이제 과거. 정말 과거들을 포함해서 이제 평균이 16 정도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고 최근에 이제 월별 수치들을 보시면은 이게 가장 최근부터 나와 있는 거거든요. 25, 25 하고 제가 최근 몇 년치 한 10년치 정도를 쭉 내려가 볼게요. 내려가 보시면서 20 밑으로 평균퍼가 떨어진 해가 언제였는지 한번 보시면은 2014년도 이후부터는 계속해서 S&P 500 기업들의 평균표가 20이 넘어갑니다. 물론 그만큼 이 기업들의 성장성이 강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아무래도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대한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조금 퍼가 20이면 비싸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나중에 다뤄드리겠지만 퍼가 20이라는 얘기는 주주 입장에서
요구 수익률이 5%밖에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내가 그 기업으로부터 1년에 5%씩만 돌려받아도 나는 만족한다는 얘기인데 저는 그 정도 수치에 만족하기가 조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S&P 500이 평균적으로 비싼 느낌이 있다. 나스닥 한번 볼게요. 나스닥 시장의 평균 퍼는요, 지금 보시면 최근에 한번 보세요. 일자별로 나와 있는데 얘도 지금 평균 퍼가 한 20 위에서 놀고 있어요. 나스닥은 심지어요, 이제 작년, 재작년 때 정말 많이 올라갔을 때 30까지도 올라갔었어요. 지금 화면 보시면. 근데 최근에 나스닥이 조금 조정을 작년에 비해서는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22예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1년에 내는 실적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형성된 건 한 20배에서 22배 정도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도대체 이 정도 숫자가 한국 시장의 평균 퍼에 비하면 얼마나 높은 수준이길래 케빈 쌤은 한국 시장을 훨씬 싸다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한번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통계가 얼마나 나와 있는지 한번 보면, 네, 올해 6월 달까지는 그래도 나와 있네요. 올해 1월 때 주가 아직 많이 못 올랐을 때 코스피가 퍼가 한 10일 정도 됐었고, 이제 6월 달 기준으로 15 정도까지 올라왔어요. 최근 이제 가격도 5월 달에 나왔던 이제 기사도 보니까 13배 정도까지 올라와 있죠. 그러면은 평균적으로 평균 13이라고 볼게요. 11, 13, 15 돼 있으니까 13이라고 하고, 우리나라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1년에 내는 이익에 비해서 13배 정도의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하면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기업들은 평균적으로 한 22배에서 24배 정도에 가까운 평균퍼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당연히 미국 시장하고 한국 시장은 다르죠. 하지만 그냥 일단 정말 직관적으로 놓고 비교를 해본다면 미국 시장이 평균적으로 더 비싸다. 그래서 랜덤하게 하나의 기업을 골랐을 때 싼 기업을 찾기가 생각보다 쉽지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서 정말 무책임하게 제가 한국 시장의 퍼가 낮기 때문에 무조건 한국 시장을 사세요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한국 시장이 저평가 받는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요.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그런 원인들에는 뭐 배당이 짜다, 주주 환원이 부족하다 등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죠. 실제로 우리 뭐 북한이라고 하는 리스크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종합돼서 평균퍼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건데, 여기서 착안해서 제가 실제로 분석을 하다 보니까 한국 시중에 정말로 개별 기업단에서도 시장 평균 이상으로 개별 기업단에서도 너무너무 싼 기업들이 정말 아직까지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상상하기가 쉽다는 이유랑 더해서 제가 분석할 때 되게 편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한국 시장에 있는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그래서 한국에서 제가 뭐 싼 기업을 더 이상 못 찾는 정도로 한국 시장이 너무 화랑이 되는 정도가 아니면 아무래도 순서적으로는 미국 기업보다는 한국 기업을 먼저 분석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정보 접근성이 있어요. 이 정보 접근성에 대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수 있는데 이게 기업이 얼마나 투자자 친화적이냐에 대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기업에서 얼마나 주주들을 위해서 막 정보를 오픈하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저는 항상 기업을 분석하고 재무제표를 읽고 있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찾을 때 생각보다 미국 기업들은 정말 노가다를 해서 찾아야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요, 굉장히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제가 단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다트 금감원 이제 그 시스템이죠. 여기서 뭐 여러분들이 궁금하신 게 아무거나 치면 요즘 핫한 기업이죠. 에코프로 검색하면은 에코프로와 관련해서 나올 수 있는 모든 서식들이 너무나 직관적으로 잘 나와 있거든요. 사업 보고서도 지금 뭐 들어가 보시면 뭐 분기 보고서 하면은 정말 모든 기업들이 동일한 포맷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교 분석이 가능해요. 사업의 내용에서는 이런 순서로 들어가 있고 재무제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주석에서도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거진 다 비슷합니다. 그리고 포맷들도 비슷하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의 포맷에만 제가 익숙해져 있으면은 분석하기가 너무 편해지는 거예요. 그런 우리나라에 상장되는 수많은 기업들을. 근데 미국 시장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미국 시장도 우리나라로 치면 다트에 해당하는 시스템이 에드가라고 하는 사이트가 있어요. 미국 SEC에서 이제 기업들이 공시하는 파일들을 모두 이제 올려주는 건데 제가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한번 찾아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를 한번 찾아볼게요. 마이크로소프트와 관련된 모든 내용들을 제가 지금 보고 싶은 건데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그냥 검색을 띡 해서 나왔을 때 알아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물론 뭐 이제 10Q, 10K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보시는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익숙해진다고 하더라도 뭐가 문제냐면 사업 보고서에 막상 들어가셔도 문제가 돼요. 그 10Q를 제가 한번 미국에 상장되는 기업들의 사업 보고서 이런 식으로 나와 있습니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 이제 본사에서 발표하는 그런 IR 자료들을 보시면 훨씬 더 예쁘고 깔끔하게 나와 있지만 이 재무제표를 확실하게 보고 이제 재무제표 주석에 가셔서 여러 가지 정보를 찾아야 되는 제 입장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 정보를 찾기가 너무너무 힘들어져요.
번역에 대한 그런 문제뿐만 아니라 번역이 쉽다고 하더라도 이게 내용이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참 찾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뭐 정말 단적으로 보여드렸고, 그리고 심지어 뭐 IR 차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대기업들 위주로 IR 자료를 발표하는 거라든가 IR 설명회라든가 이런 게 점차 나아지고 있는 거를 감안을 하면 정보 접근성의 차원에서 봤을 때 한국 기업들이 전혀 불리하지 않다. 오히려 저처럼 막 똑같은 포맷에서 리서치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오히려 한국 기업들이 더 유리하고 편하다. 라는 이유를 조금 드릴 수 있겠습니다. 물론 세 번째 이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조금 필요 이상으로 데이터 분석을 열심히 꼼꼼하게 하는 유형의 투자자다 보니까 그런 꼼꼼한 데이터들을 얼마나 잘 찾을 수 있느냐의 차원에서 한국 기업들이 비교적 편하다라는 느낌을 받았다는 말씀드리고요. 가장 중요한 게 네 번째 이유입니다. 제가 한국 시장에 투자하는 정말 큰 이유는요. 되게 무지몽매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저는 한국의 기업들을 응원을 하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한국 기업들이 그리고 한국 주식시장이 장기적으로 성장하는 게 제가 참 가지고 있는 저만의 작은 꿈이에요. 저는 그런 세상이 우리나라의 주식시장과 금융시장과 자본시장도 미국처럼 그렇게 성숙한 날이 오는 거를 제가 보고 싶어요. 그리고 저도 투자라는 액티비티 자체를 사랑하고 그래도 못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서 제가 갖고 있는 자금이 어딘가에 투자가 되고 그 투자된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다면 그 성장은 그래도 한국의 경제를 응원하는 데 쓰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절대 제가 강요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기업들을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우리 경제가 잘 나갔을 때 이제 더 성장하고 성숙해졌을 때 우리가 꼭 주식 시장이 아니고서라도 그냥 전체 경제 차원에서 얻어갈 수 있는 것들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당연히 물론 저도 당연히 미국 시장에 일정 부분은 투자하고 있고 미국 시장의 성장세가 훨씬 더 두드러지기 용이하다는 걸 저는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 미국의 어떤 특정 기업과 우리나라의 특정 기업을 비교했을 때 둘이 그냥 기업만 놓고 봤을 때는 비슷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기업에 대한 애정을 한 번쯤은 보여주시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모두에게 참 이로운 일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정말 조심스럽게나마 제언을 한번 드려봅니다. 그래서 제가 한국 시장에 더 많은 절대적인 비중을 투자하고 있는 네 가지 이유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그 기업을 상상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밸류에이션 싼 기업들을 얼마나 잘 찾을 수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내가 리서치할 때 얼마나 정보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가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들이었고 제 꿈이 담긴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면 정말로 한국 기업들을 마음속 깊이 진심으로 응원하고 싶어서 한국 시장에 투자한다는 말씀까지 드려봤습니다. 얼마나 공감이 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제 수강생분들한테도 진솔하게 드리는 말씀이니까 한 번쯤 여러분들께도 생각할 기회가 되었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히 만족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